입에서 우리 전공의들을,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전공의들을 향해서 처단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의협이, 의료계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의사회 이름을 걸고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신 데는 경기도 의사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 회장이 아니어서 제 답답한 마음에 이동호 회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저도 가도 되냐고. 그런데 우리 이동호 회장님께서 회장 후보 기호 4번 5번 경쟁하는 관계를 떠나서 오라고, 힘을 합치자고 정말 통 크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저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에 기자들의 쏟아지는 전화를 받으면서 의협 입장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회장 대행님과는 연락이 안 되고 비대위는 입장이 안 나오고, 정말 고심 끝에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 무도한 정신 나간 대통령의 오더를 받은 총든 군인들이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속여가면서 누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제 이름을 걸고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계엄군 경고망동하지 마라,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 나부터 쳐다대라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후배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차단한다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첫 시작이 지난 3월 의료농단 저지 비대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잡았던 게 시작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다시 국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라고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습니까?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들이고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정신 나간 망상에 의해서 망쳐줘도 되는 겁니까? 이동호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의 망상에 빠진 정신 나간 짓은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전공의들, 학생들, 대통령의 실체를 전 국민한테 알려드리게 된 지난 계엄, 그 난리통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우리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더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의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바로 저분들과 같은 국민들이 그대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더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의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의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료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 모두, 우리 후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이제 막아야 됩니다. 저 정신나간 정권이 벌인 의대 증원, 필수령,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이제 모두 중단시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모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추우니까 저도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동욱 회장님과 저와의 인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산부인과, 제가 그때 산부인과, 저는 2003년부터 산부인과 의사회 홍보이사로 지금까지 쭉 의사회 홍보이사 대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의료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된 산부인과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때 망할 때 이대로 가면 산부인과 안 된다. 당시의 의사들은 정상적인 산부인과 진료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낙태를 해야지만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뭉쳤던 게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을 모인 진호비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변인이었고 우리 이동욱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20년 된 인연입니다. 우리 이동욱 선생님 그때 필명이 소망이었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시끄러워서 좀 잠잠한 세상에 살고 싶어서 필명이 잠잠이었습니다. 잠잠이와 소망이의 소원은 우리가 의사답게 당당하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소신 진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흔쾌히 불러주신 이동욱 회장님이 되셔도 저는 기꺼이 도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돼도 이동욱 회장님이 저를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의협회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구호 2가지 외치겠습니다. 똑같이 후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윤석열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윤석열은 물러나라!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들이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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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살려내자!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경기도의사의 집회를 거의 매번 와서 다른 선생님들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계엄령으로 전국이 뒤집어진 이 와중에 조금은 동떨어진 주제일지도 몰라서 꽤 고민을 했는데요, 국민의 한 직역을 처단한다는 계엄에 대한 규탄은 다른 분들이 많이 외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집회가 경기도 의사회의 집회인 만큼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의료의 현실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개방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자원이 고갈된다는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극이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공공재도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입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수요에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탈모도 건강보험 해주겠다는 말에 환호할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 서비스 가격을 환자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추며 거의 무제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로 의료의 과다 이용을 낳습니다. 여기서 모럴 해저드라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공유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요? 기금 고갈을 앞둔 건보 재정을 떠받들기 위해 획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파격적으로 할 계획이 있지 않다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 수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료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정책 중 가치 기반 지불 제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치 기반이라고 하니 뭔가 아름답고 이상적인 지불 제도일 것 같습니까? 이 가치 기반 지불 제도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건강 수준이 너무 낮은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줄이고 투자 대비 낮은 의료 성과를 높이려는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심으로 영역에서는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해서 비급여,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등 비의료 사업으로까지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건강보험의 핵심 의료에서 도대체 무슨 의료비를 더 어떻게 깎습니까? 그동안 원가의 70% 수준만 간신히 보전하던 지불제도가 가치 기반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갖다 붙이면
적자도 다 해결되고 환자도 다 건강해져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건가요? 성과 기반, 가치 기반 지불이라는 것은 1차 의료 단계에서 치료보다 예방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예후가 나쁜 중증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급 종합병원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죽을 사람에 애써 자원을 들여가며 살리지 말라는 뜻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는 돈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무제한의 수요를 다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수요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적정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논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싼 가격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너무나 좋았는데 거기에 더해 진료권 제도, 특진비 등 그나마 존재하던 의료 문턱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바람에 의료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고 배급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가치 기반 지불이라는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충분한 돈이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전까지 당연히 보장받던 것들 중 일부는 안 될 것이다, 또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바깥에서는 병원을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통째로 완전히 생략돼 버렸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이 체제를 겨우겨우 지탱해 오면서도 그 담론을 꺼내는 것을 계속해서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실손보험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자주 보이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왜 민간보험사 이익을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재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건강보험을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탱할 여력이 없고,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자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담론을 제기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민간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파산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복지는 미사여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을 굴릴 돈이 없으면 어떤 달콤한 말을 갖다 붙여도 그 말들은 공수표일 뿐이고, 특히 의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의료를 제공받는 그런 유토피아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폰지 사기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건강보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우리는 의사수 논쟁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의 수가 먼저 정해지고 의료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제도의 성격이 먼저 정해지고 그것에 맞는 인적 자원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구당 의사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영국, 유럽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강하게 통제돼서 의료 접근성이 더 나쁘다는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닮은 일본에서도 인구당 의사수가 낮은 편이며 그럼에도 일본은 의사수가 너무 늘지 않게 통제하고 한다는 점이 그 방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 청사진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채로 OECD에서 인구당 의사수라는 단 하나의 통계만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 수량과 의료 전달 시스템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부터 찍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전국의 모든 지방 구석구석에 지방령처럼 머무르며 한국을 의료 천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주술적인 신념을 주입하는 걸로도 모자라 의사를 느닷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물건처럼 다룬 것에 젊은 의사들이 지금껏 분노해온 것입니다. 물론 고집불통 정부 때문이긴 했습니다만 그놈의 2,000명을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듯 이 의사수 논쟁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논쟁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바람에 또 다른 중요한 담론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의료체계에 닥친 심각한 미래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진솔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사수만 무턱대고 늘리면 일부가 바라던 대로 얄미운 의사들의 삶이 조금 더 고달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건강지표는 제자리거나 후퇴하는 반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더 빨리 늘어나고 국가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건보재정 파탄은 반드시 더욱더 빨리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는 10조, 20조, 30조를 퍼부어도 핵심 의료와 지역 의료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건보 재정을 왜 걱정하느냐, 가식적이다, 가증스럽다라고 비난하는 글들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 건보 재정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의사들의 우려를 가식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걱정 없이 마구 퍼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매우 부끄러워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뿐 아니라 이제껏 좌시만 했던 우리 일부 의사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이 군인을, 노동자를, 교사를, 과학자를, 그리고 의사를 덮쳤을 때 내가 그들이 아니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권력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공의 수련인 중 사직한 의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하나 읽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위반 시에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오늘의 발언은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시민께도 좀 드리는 발언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사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 집단에 여러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해명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공의를 사직하고 동네 병원에 취직하여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취직한 동네 병원을 버리고 사직했던 병원에 강제 근무하면서 수자를 위해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그리고 처단이 되었겠죠? 네. 계엄을 막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에는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이익을 줄이게 되더라도 한국의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윤석열의 2,000명 증원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총선 선거 직전에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까? 의료 계엄은 지금까지 뚜벅뚜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혜택을 본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네, 없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 의사가 늘어나니까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런 이유로 지금껏 간호대를 증원해왔고 수십만의 간호사의 면허가 지금도 장롱에 있습니다. 아무튼 의사의 불리한 정책이면 국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닌 게 이공계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득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의료 개헌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하는 계엄 사령부 포고령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에 저항한 것이 전공의들이었기 때문에 처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어떤 집단이라도 대통령에게 저항한다면 모두 처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여당 의원들이 탄핵 포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2025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구호 하나 외치고 갈게요. 법과 절차 무시하는 독재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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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권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오늘 법안 2개가 다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경찰 분들이 지금 다 영등포에 모여 있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가 듣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죠. 이게 그 결과랑 상관없이 이번 계엄 사태는 국회에서 한 거는 한 3일 전에 있었던 계엄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의료계는 지난 2월부터 계엄 치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는 별개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끝장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